안녕하세요. 법도TV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소전하에는 합의에 앞서 법률이 중요하다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건물주가 재소전하의 이용 목적을 오해하여 법원으로부터 기각이나 보정명령을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재소전하에는 세입자가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 비교적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제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해서 이를 악용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소전하에를 이용하는 건물주 중에는 재소전하에 조서를 마치 하나의 프리패스 역할로 활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소전하에는 정해진 법률 안에서 건물주와 세입자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성립이 가능한 제도이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합의사항에 대해서까지 성립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능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용어 설명부터 하고 갈게요. 재소전하에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입니다. 하해 조서가 성립이 되면 강제 집행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주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재소전하의 제도의 기본 취지는 계약사항을 잘 준수하자는 계약 당사자 간의 법률적인 약속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강제 집행까지 걸리는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점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건물 매도 시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라는 조서를 원하는 건물주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건물 매도라는 사유는 법률상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소전하의 조서도 법 규정을 토대로 서로 간의 합의로 작성해야 합니다. 법 테두리에서 벗어난 사적 이익을 위한 내용은 재소전하의 취지와 맞지 않아 법원의 성립 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세입자의 갱신 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시키는 조항도 재소전하의 조항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재소전하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건물주들이 법률보다는 세입자와의 합의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갱신 요구권과 권리금의 회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도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서 세입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갱신 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는 법에서 규정된 건물주의 의무이기에 약정으로도 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 어기지 말라는 내용을 단순히 당사자 간 합의했다는 이유로 위법한 사항을 하나의 증거처럼 재소전하에 넣겠다는 논리는 법리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세입자가 법률상 위법한 행동을 저지를 때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건물주가 법원의 집행관이 된 것처럼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 시 단전 단수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성립이 된 재소전하의 조서는 강제 집행 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될 뿐이므로 세입자의 위반 사항이 있다면 법원에 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개인에게 물리적 강제 조치를 취하려면 오히려 불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소전하에는 합의에 앞서 법률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재소전하에는 법을 준수해야 하는 법률적인 약속이라는 것이고 법규를 무시한 조서는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법을 저지른 세입자라도 건물주가 직접 강제 집행을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재소전하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엄정숙 변호사의 재소전하에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 우측에 인터넷 무료 상담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파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명확하게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본문에 궁금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부동산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